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인사그룹 채용팀의 도상엽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되게 부담스럽게 역대급 채용 규모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부담이 갑자기 더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부터 포스코 그룹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많은 분들 뵙게 됐고, 또 그 채용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또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내용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의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두근두근 포스코, 오늘보다 더욱 설레는 내일을 위해. 네, 이런 거 하면 보통 박수가 나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 되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결과를 써서, 지원서를 써서 내고, 그 견형 결과를 기다리고,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발표하고 또 다시 또 서류 전형을 보고 나면 인적성 검사 있고, 인적성 검사가 끝나고 나면 또 면접이 있고, 이런 지루한 최종 합격을 할 때까지의 수많은 기다림과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보다 설레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전형 과정을 지루하지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도 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조금 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포스코에는 세계 최초 혹은 최초라는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월드스틸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철강사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했고요. 이런 기록은 철강사 중 최초의 기록이며, 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지금 세계 생산량 15개사, 탑 15개사의 자동차사에 포스코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미약한 시작이지만 세계 최초로 제조업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됐듯이 영광스럽게 인크루트가 금년 조사한 대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포스코가 1위를 했는데요. 하고 나서 저희 내부적으로 채용팀이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또 1위라는 자리는 상당히 원래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1위는 올라갈 길보다 내려갈 길만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라 한번 회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번에 1위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실 시작할 때 여기 안물안궁, 혹시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물음표를 채울 뭔가 그런 대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또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영화 상품권을 몇 장 받아왔는데, 저희 창업 이념인 제철 보국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도 틀려도 됩니다. 네, 앞에 말씀. 대충 비슷한 의미로 맞췄는데, 이제 끝나고 영화 상품권 진짜 여기 있거든요. 네, 드릴게요. 그래서 제철 보국이란 뜻이 비슷하게 맞춰주셨는데, 포스코의 역사를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1968년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한국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 중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경제를 이끌었던 산업이 조선업, 자동차, 건설, 세 개 대표적인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가 결국엔 철강, 금속 소재였고, 그것을 국산에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의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경쟁력이 지지될 수 없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속에 포스코,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제철보국이라는 거는 포스코라는 회사를 말할 때 사실은 아이덴티티처럼 언급이 되고 창업 이념으로 언급되는 개념인데요. 근데 그것은 대학생들이 뽑아준 사유는 아니었어요. 혹시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거 혹시 보고 오신 분이나 추정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상품권 드릴게요. 도와주십시오. 해치지 않아요. 네. 틀려도 좋습니다. 제발 틀려주세요. 네. 네, 저 뒤에. 네. 복지요? 복지는
네,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지만 상품권은 드릴게요. 네, 뭐 나왔던 그 인크루트 조사 결과에서 발표됐던 건 구성원들의 자부심입니다. 뭐 포스코 다니면 다 이런 아래 뭐 파란색 쫄티에 포스코 써 있는 거 입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뭐 포스코 구성원으로서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고 당당한 회사라는 그 구성원으로서 나는 늘 자랑스럽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뭐 포스코를 가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은 위험하겠지만 포스코 자부심에는 그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대한민국 기술 경제 성장을 견인한 고유의 기술력, 제가 이거는 간단히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철학,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그 조직 문화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제가 상품권을 총 3장 가져와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낼게요. 이 맨 왼쪽에 있는 건물이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시는 분? 네, 여기 검은 옷 입은 여자분. 네. 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이고요. 일단 끝내고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월드타워, 그리고 세계 생산량 탑 15개사의 자동차사들, 이 세 개의 다 공통점은 포스코의 월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하는 그 최프리미엄급 제품들이 다 공급이 되었고, 그 제품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뭐 비약은 있겠지만 이런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DDP라든지 월드타워, 그리고 자동차사의 그런 자동차 제품들이 다 가능하지 않았나.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은 포스코의 뭐 고유의 기술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포스코라는 회사는 사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닌데 선진적으로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매년 펴내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포스코라는 회사는 그 사회 구성원인 기업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기에 그 언급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역사회, 글로벌 인재, 지구환경, 다문화,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같은 건데 요거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는 꼭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포스코라는 회사는 오너가 없는 회사입니다. 뭐 오너를 굳이 지분 구조로 보자면 국민연금이 1위니까 국민이 주인인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개개인이 뭐 자신의 그 우리 사주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내 회사를 위해 내가 일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이제 불거진 그런 이제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면 영보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영보드 프로그램은 대리 과장급들 젊은 직원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사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사 전략이라는 게 뭐 경영 전략 같은 큰 단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과 같은 작은 그 개념에까지 다양한 주제를 대해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치열하게 사실은 토론을 하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뭐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CEO와 주기적으로 뭐 분기나 뭐 반기 정도로 만나서 그 영보드 위원들이 고민했던 주제들을 거기에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그것들이 뭐 판단했을 때 가능한 여건이면 경영 전략에 반영하기도 하는 그런 그 포스코의 다른 회사들 물어보니까 이런 형태들은 사실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스코에서는 영보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오고 있어서 이거는 꼭 자랑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부심을 조금 더 내려가서 한 번씩 보겠는데요. 먼저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포스코는 초창기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을 서울, 포항, 광양, 즉 저희 근무자가 있는 지역에는 다 어린이집을 최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육아휴직을 법적 기준은 1년이지만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것을 국내 기업 중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그 여성과 어떤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요거 또 자랑하고 싶었는데요. 저랑 그 직원 유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작년까지 같이 일했던 과장님이 그 MBA가 선발돼서 작년 여름에 가셨고, 이제 올 여름에 이제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워싱턴 앞에서 트럼프와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트럼프가 살고 있는 백악관 앞에 그 철조망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나 미국 왔다, 처음 왔는데 참 좋다, 이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육성 개념에서 지역 전문가, MBA, 그리고 뭐 포스텍 학위과정 같은 다양한 유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근무 기회가 포스코에 있는 젊은 직원들끼리는 해외를 가냐, 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야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느 국가를 갈 거냐를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대졸 직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졸 직원의 한 5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이미 해외 근무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해외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0개 국가, 뭐 180여 개의 법인에서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근무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인데요. 그 활 중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여기 있는 이 카페오 아시아는 그 다문화 그 여성들, 이주 여성들이 그 독립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주 결혼을 위해서 왔다가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이유로 그 혼자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적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카페 오아시아라는 사회적 기업을, 그러니까 카페 오아시아라는 카페죠. 그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생겨나는 수익금으로 그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지원해주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공적 사례로 여러 언론에도 소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께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9월 9일 날 포스코 센터에서 최백호 아이유 신설이 밴드를 초대해서 포스코 콘서트를 해요. 근데 이게 무료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홈페이지 오늘까지 들어가시면 그 신청해서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초대권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콘서트가 9월에만 있는 게 아니라 10월에는 뭐 어반 자카파가 온다 그랬고 계속 12월까지 계속 연속돼서 콘서트들이 있어서 관심 갖고 계시면 또 이런 문화 활동들도 뭐 포스코의 이름을 통해서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들, 포스코에서 대학생 대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대학생 봉사단이라고 하는 비욘드, 해피빌더, 희망에너지 세 개의 봉사단하고 포스코 브랜드 앰베서더라고 하는 대학생 홍보활동 단체들을 하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포스코와 연관된 대학생 활동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포스코라는 회사도 알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걸 또 계기로 돼서 입사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뭐 이런 기업 연계 활동들을 경험하셨다면은 지원서 쓸 때 뭐 과감하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뭐 요새 워라벨 하잖아요. 워라벨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포레카라고 해서 이제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자 회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사무실 내에 이런 이제 그 녹지가 우거진 그 사무 공간 안에 이런 이제 휴식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뭐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고 유연근무제, 여가 지원, 뭐 체육관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이야기, 뭐 이제 겉에 어떤 자랑할 것들 그만 얘기하고 조금 더 들어와서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지금 직무를 뭐 대표적으로 묶어보면 한 8개 정도 직무가 나오더라고요. 8개, 9개 정도 직무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철강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제일 많은 직무가 생산기술, 설비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생산기술 업무 담당자의 하루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생산 스케줄을 확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연계되는 부문에 있는 엔지니어들과도 회의하고, 그러니까 포스코 업무의 특성은 개인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생산 공정 자체가 그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최종 철강 제품을 날 때까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들의 업무도 상당히 회의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비 기술은 이제 생산 기술은 철강 생산하기 위한 그 생산 기술을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이라고 하면, 설비 기술은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장치, 설비들이 그 안에서 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뭐 이제 사전 예방하고 고장이 나면 정비를 하는 그런 이제 설비 기술은 정비 업무에 가까운데요. 정비 업무 또 한번 보면 10시에 출근해서 설비 가동 상태를 이런 이제 실시간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요.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또 이 표준 기술 표준과 다른 것들이 없는지도 한번 보고 또 포레카에 모여서 다른 부문 유관 부문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마케팅 업무도 한번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뭐 이제 고객의 인콰이어리가 들어와 있는 것들도 확인하고 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출서에 그 생산 오더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고객사들이랑 시차를 고려해서 뭐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한 요새 저희가 이제 월드 프리미엄 제품, WP 제품이라고 하는 월드 프리미엄 제품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담당자들에서 그냥 있는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계속 학습을 해서 새로운 WP 제품의 특성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고객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학습이 필요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포스코의 그 신입사원들에게 요구되는 DNA가 뭐가 있을까 정리해 보니까 탄탄한 기본기, 주인의식, 도전의식인데요. 요거를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철강만 만드느냐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포스코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가스틸, 스마트 팩토리, 리튬 사업인데 기가스틸 보면 기가스틸은 요새 저희가 TV 광고를 하고 있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알루미늄보다 3배 더 가볍고 단단한 그 자동차를 만드는 소재로서는 정말 꿈의 소재라고 불리는데요. 연비 걱정과 안전 걱정을 덜어주는 꿈의 자동차 소재를 만들기 위해 사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전정신, 주인의식, 기본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전정신은 이제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하는 도전정신일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참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의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어떤 주인의식에 대한 것들이 항상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칙을 존중하고 미래를 해결해갈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요새 참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뭐 스마트 센서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어떤 공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불량률과 안전사고가 제로되는 그런 뭐 안전하고 뭐 효율성 높은 그런 이제 꿈의 공장을 만들고자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개념을 저희가 좀 도입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있고 이거를 근데 뭐 그냥 되는 게 아니라서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몰라도 포스코 입사하시게 되면 재교육을 통해서 AI 전문가로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요. 끝으로 리튬 사업 이것도 언론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가 리튬인데 그 리튬 소재를 사실 저희는 지금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포스코 최초라는 도전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국내 최초로 리스트라는 이제 포스코 계열 연구기관을 통해서 그 리튬 생산 기술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리튬 고유의 이제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생산 공정이나 효율성을 올린 그런 그 리튬 생산 기술을 통해서 다만 뭐 이제 국내에 리튬이 없기 때문에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이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 협력하자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해서 리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리튬 사업은 뭐 포스코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지금의 먹거리이기보다는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서 새로운 이제 투자들과 어떤 이제 그 기술 투자나 그 어떤 비즈니스적 개발을 사업적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다 이 설명의 자료에 넣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이게 포스코라는 회사를 지원하시게 되면 지원하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과정이 왔을 때 포스코라는 회사가 뭘 고민하고 있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면 사실은 면접 과정에서 그거만큼 꿀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있는 거니까요. 한번 그래 뭐 너네 잘났어 이런 개념보다는 아 저런 것들을 저 회사는 고민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렇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스코의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 오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그룹 채용으로 해서 같이 하게 되는 계열사는 총 이제 5개사고요. 이제 밑에 이제 ICT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포스코,
포스코 에너지, 그리고 포스코 대우,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라는 이제 신소재 회사, 그 다음에 포스코 건설 5개사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같이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포스코에는 그러면 다 재료 전공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보면 포스코에는 사실 철강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료나 어떤 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전공자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유관에서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기공학 같은 이제 새로운 전공자들도 그 이제 같이 전공자들이 뭐 다양한 전공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인문계 쪽을 궁금해하는데 인문계 쪽은 사실 통계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팀만 봐도 저희 팀장님은 기계 전공을 하셨고요. 제 뒤에 앉아 있는 친구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고요.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산업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문계 직무에서는 전공보다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얼마나 관련된 경험과 노력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면 네, 이거 꼭 반대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사진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고요. 뭐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저 맞는데 그 취준생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더니 참 이때가 불안했지만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다니고 보성 녹차밭 가서 뒤에 사실 이 뒤에 이렇게 녹차밭이 있는데 잘리고 이렇게 사진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준비생 도산협의 자바라 포스코 한번 볼게요. 뭐 채용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상반기 채용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그 보면 뭐 전공 무관이라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분야만 이공계, 인문사회계로 나눠서 뽑고 있고 근무 지역은 저희가 제출소가 포항, 광양이기 때문에 포항, 광양을 포함한 포항, 광양 그리고 서울 이렇게 세 곳으로 되어 있고요. 뭐 지원 자격은 뭐 상반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계열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적성 검사 일정이 뒤에 그 아마 이따가 나눠드릴 폴더 그 저희 회사 리플렛에도 써 있을 텐데요. 10월 15일 날 인적성 검사를 저희는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서울, 대구, 광주 세 개 지역에 나눠서 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성 검사 볼 예정이고 포스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활동이라든지 포스코 뭐 브랜드 앰베서더 같은 포스코 관련된 활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뭐 봉사활동을 저희가 또 우대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이나 복수전공자 그리고 뭐 한국사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뭐 국가유공자 및 이런 이제 활동들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작을 해서 9월 15일 금요일까지 받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저희가 오늘 맞춰서 만들었던 리플렛에는 9월 13일 원래 수요일까지만 딱 2주 받으려 그랬는데 뭐 9월 14일 날 국회 박람회도 있고 또 9월 15일까지 뭐 박람회, 취업 박람회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조금 연장을 해서 15일 날 오후 2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보면 그래서 뭐 이제 전형만 소개를 마지막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부터 보면 총 4개 항목인데 4개 항목의 주요 항목을 뽑아보면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고 그 기준에 맞췄을 때 포스코는 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쓰는 게 1번 문항이고요. 2번 질문은 희망 직무와 연관된 본인의 역량. 무슨 직무를 희망하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어떤 이제 노력과 경험들을 했는지를 이제 언급하는 문제가 2번일 거고요. 3번은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의 과정 그리고 최근 국내 이슈와 본인의 견해인데요.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다 읽어요?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누가 평가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분들, 즉 뭐 그 학점이라든지 어학을 제가 기준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미달되는 분들을 빼고는 전체 자기소개서를 다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부서에서도 읽고 현업에서도 읽고 해서 2번 읽는 크로스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뭐 블라인드를 조금 더 보면 그 블라인드 평가하는 평가사를 들어가면 컴퓨터 화면에 이런 정보만 딱 제공이 돼요. 지원 분야, 수험 번호, 그리고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본인이 작성한 답. 그래서 뭐 이름, 학교, 성별 이런 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인적성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5일 날 볼 예정이고 나머지 영역은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문제집들을 뭐 따로 사서 푸실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 회사에 맞는 인적성 검사를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집과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1차 면접은 저희가 송도에서 볼 예정이고요. 1박 2일로 상반기와 동일하게 볼 거고 분석 발표, 토론, 인성, 전공 면접, 그리고 역사 에세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명기되지 않는 조별 미션을 이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면접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포스코 블로그에도 제가 좀 내용들을 채용 섹션에다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시면 마지막 임원 면접은 이 가치적 합성 평가를 해서 임원 면접이고요. 다대다 면접을 이제 앞에 전형 결과랑 합쳐서 평가를 하고 있고 최종 합격을 하시면 이제 웰컴 파티 하고 인재창조나 신입사원 교육 받고 부서 배치돼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부끄러운 제 사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대요. 이거는 최근 사진이니까 인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포스코의 진짜 자부심은 뭐 수많은 뭐 회사의 기록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설렐 수 있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 질문해 주시고 아까 답변 맞추셨던 분들은 저희 앞쪽에 앉아 있으니까 이따 오시면 따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